안녕하세요. 풍수학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에 어쩌면 말년에 엄청난 재물을 불러올 그런 특별한 징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와, 선생님, 시작부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인데요? 그쵸? 좀 충격적이면서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 얼굴을 막 다시 보게 되네요. 이게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걸 넘어서요. 그 불을 끌어당기는 얼굴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얼굴 관상을 통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을 알아본다니 너무 흥미로운데요? 좋은 관상으로 가꾸는 비법까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선조들의 오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얼굴 각 부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아,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보이는 건 너머의 그 기운. 그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빨리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관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관상이요? 네네. 보통 얼굴 생김새를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한자를 보면 좀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한자요? 아, 볼 관자에 그 모양 상자가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모양상이 아니라 서로 상자를 쓴다는 점. 저도 이 해석을 보고 아차 싶었어요. 서로 상자요? 그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딱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하고 교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와, 서로 마주보고 교감한다. 단순히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마음의 통함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기운,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관상의 본질이 훨씬 깊은 거였네요. 외모뿐 아니라 마음까지 읽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 마주본다는 이 의미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와 관련된 얼굴의 특징들,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선생님.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위가 바로 이마였습니다. 아, 이마요? 네, 그쵸. 이마는 정말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옛날 기록 같은 걸 보면요. 이마를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혹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복을 담는 그릇, 미래를 비추는 거울. 와,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넓고 깨끗하고 또 적당히 이렇게 솟아있는 이마를 좋은 상으로 본다는 건데요. 네. 이게 그냥 외적인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지혜나 포부, 또 미래의 가능성 같은 걸 상징한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넓으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마를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네, 앞머리 같은 거요. 네, 그걸 스스로 앞길을 막는 행위에 비유하면서 가능하면 좀 드러내는 게 좋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헉, 앞길을 막는 행위요? 저는 그냥 스타일 때문에 가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죠. 요즘은 당연히 헤어스타일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 관상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기운의 흐름이라는 걸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 기운의 흐름? 네, 이마를 일종의 외부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처럼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시원하게 드러내는 게 좋다. 네, 긍정적인 기운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내 가능성을 활짝 열어 보이겠다. 이런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마를 드러내는 게 단순히 미용적인 이유가 아니었군요. 가리면 앞길을 막는다는 말씀 정말 인상 깊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 시대에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각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저도 좀 놀랬던 부분인데 얼굴 생김새만이 아니라 청결, 특히 몸이나 입에서 나는 냄새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냄새요? 그게 관상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저도 그게 좀 의외였어요. 정말 새롭습니다. 저는 얼굴 형태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옛 기록들을 보면 몸에서 나는 냄새, 즉 채취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그 내면의 기운 상태까지 반영한다고 봐요.
아, 기운 상태요? 네. 그래서 맑고 좀 향기로운 기운은 복을 끌어당기고 반대로 악취는 복을 밀어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와, 냄새까지 관상에 포함된다니 물론 뭐 건강이나 위생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당연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죠.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좀 더 포괄적인 기운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구절도 있었어요. 아, 복을 맞이할 준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순히 외모만 가꾸는 걸 넘어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기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네. 이건 뭐 비단 관성학이 아니더라도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내면과 외면의 조화, 청결함.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군요. 이어서 치아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이것도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아, 치아요? 네, 치아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치아 개수나 건강 상태가 그 사람의 운과 관련이 깊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치아 개수요? 그건 좀 의외네요. 예로부터 치아를 복록을 담는 문이라거나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치아 개수가 다르다는 그런 속설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물론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빨 빠지는 꿈을 왜 흉몽으로 여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 맞아요. 이빨 빠지는 꿈 꾸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저도 꿔봤어요. 네. 이게 단순히 꿈 해몽을 넘어서 현실에서 치아 건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맥락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빨 빠지는 꿈이 그렇게 나쁜 의미였군요. 네. 치아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고 또 표정을 짓고 이런 사회적인 활동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치아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만들어주고 발음도 명확하게 해주니까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게다가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하고도 연결된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이걸 복을 지키는 힘과 연결하는 게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와, 일리가 있습니다. 치아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치료가 정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뽑지 말고 최대한 자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혹시 선생님, 관리가 정말 어려운 경우나 이미 치아를 잃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부 내용에서는 그 빈 공간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뭐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같은 걸로 형태라도 복원해 주는 것이 기운의 흐름상 더 낫다고 하더군요. 아, 형태라도 유지하는 것이요? 네. 물론 가장 좋은 건 자기 치아를 지키는 거지만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야겠네요. 자, 다음은요. 이건 미용적인 관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라 아주 흥미로웠는데 바로 이중턱입니다. 이중턱이요? 아, 그건 보통 좀 그쵸, 미관상으로는 네, 그렇죠. 요즘은 다들 날렵한 턱선을 선호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통 관상학에서는 턱, 특히 이 턱 아래에 살집이 두툼한 것을 오히려 재물운,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자산이나 부동산 운과 연결해서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이중턱이요? 재물운이라고요? 와, 정말 의외인데요. 네. 심지어 어떤 옛날 이야기 분석 자료에서는 그 혹부리 영감 이야기 아시죠? 네네, 알죠. 도깨비 나오는 거. 거기서 영감의 혹이 사실은 풍요를 상징하는 이중턱이 변형된 상징일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까지 있더라고요. 헉, 혹부리 영감의 혹이요. 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흥미롭네요. 그렇죠. 이중턱이 재물운의 상징이라니 우리가 보통 가진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이죠. 네, 외모에 대한 기준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관상학이라는 게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변하는 거랑은 좀 별개로 각 부위가 상징하는 어떤 본질적인 기운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 본질적인 기운.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중요한 건 외형에 대한 고정관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갖는 태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어떤 곳에서는 이걸 복턱이라고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복턱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왠지 정감 가는데요? 그렇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운을 부른다는 말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다음은 좀 더 세밀한 부위인데요. 귓구멍 바로 아래쪽의 살집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게 귓구라고는 좀 다른 부위죠. 귓구멍 바로 아래요. 귓불 말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아,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그 부분요? 네네, 맞습니다. 귓불, 그러니까 수주 말고요. 귓구멍으로 이어지는 바로 아래쪽, 살짝 들어간 부분의 넓이를 보는 건데요. 네네. 어떤 인물 분석 관련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넓고 좀 깊게 파인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경청과 공감 능력이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귓구멍 자체가 크고 뭔가 열려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 귓구멍 아래는 어떤지 지금 만져보게 되네요. 아, 반대로 이 부분이 좀 좁고 살이 차오른 느낌이면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고집이 센 면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고요. 네. 그럼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중요한 건 그 내용에서도 강조했듯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네, 타고난 형태가 그렇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 그걸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봐요. 아, 마음가짐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네, 어떤 글에서는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마음 수양을 통해 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와, 마음을 바꾸면 관상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 정말 희망적인데요. 형태보다는 태도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마음가짐과 노력이 관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관상을 만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적용해 볼 만한 방법들, 이런 것도 혹시 이야기된 게 있었나요? 아, 네,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거울을 자주 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거울을 자주 보는 거요? 그냥 외모 체크하는 거 말고요.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울을 내 현재 표정과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도구로 활용하라는 조언이었어요. 아, 객관적인 인지요?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뭐 미간을 찌푸린다거나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거나. 맞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많죠. 그쵸. 거울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표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좀 밝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마음의 거울로서 얼굴을 살피는 습관, 정말 좋은 비유인데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바쁘다 보면 제 표정이 어떤지 잊을 때가 많은데 책상 위에 작은 거울 하나 두는 습관, 저도 오늘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는 거였어요. 아, 주변 환경과 사람의 영향,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네, 흔히 유효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에너지가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정서적 전염이라던가 거울 요런 효과 같은 거요. 아, 맞습니다. 그런 내용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기분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요. 네, 반대로 좀 부정적인 환경에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기 쉽다는 거죠. 그쵸. 정말 공감됩니다. 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이 정말 중요하군요. 좋은 기운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질 수 있다니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결국 보면 좋은 관상이라는 게 단순히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노력과 선택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 군데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외형적인 특징 그 자체보다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종합해보면 부자 되는 얼굴이라는 건 결국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얼굴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딱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또 얼굴빛을 더 밝게 가꾸기 위해서요.
맑은 기운을 가진 원석을 가까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원석이요? 어떤 원석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 백수정 같은 거요. 굉장히 맑고 투명하잖아요. 아, 백수정이요. 네, 정말 영롱하고 맑은 느낌이죠. 네, 마치 마음의 거울을 닦듯이 주변에 좀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들 하죠. 청결함이나 밝은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백수정.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좋은 기운을 더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화의 느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얼굴과 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 여러분께도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마부터 시작해서 청결, 치아, 그리고 뭐 이중턱이나 귓구멍 아래 살집 같은 의외의 부분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였어요. 네, 특히 옛날 지혜랑 현대적인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만나는 지점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얼굴 각 부위의 상징적인 의미도 흥미롭지만 결국 핵심은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외적인 모습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말이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특별한 관상 이야기가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또 저희 풍수학당의 큰 기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대화나 꾸준한 지혜 나눔을 원하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더 가까이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 풍수학당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하,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역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관상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최고의 관상 성형. 멋진 말이네요. 여러분, 얼굴에 드러난 복을 키우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시면서 환하게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웃는 연습이요? 네, 좋은데요? 네, 밝은 마음과 표정이 틀림없이 더 큰 복을 불러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정말 귀한 지혜 나눠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얼굴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우리 집안의 운을 좌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것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볼 예정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 이것이 뭘까요? 궁금한데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